남주 시점 1화 멈춰야 해요. 소은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녀의 손을 붙잡고 있는 내 손끝도 차가운 비에 젖어 있었지만 그보다 더 추웠던 건 내 심장이었다. 내 눈앞에 선 이 여자는 내 여자친구의 언니였고 누군가의 아내이자 두 아이의 엄마였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어떤 단어보다 먼저 떠오른 건 사랑이었다. 이건 분명히 잘못된 일인데 거부할 수 없는 끌림. 나는 왜 그녀의 손을 놓을 수 없을까?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멈춰야 해요. 2년 전. 시간은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형, 여기 계약서 사인만 하시면 됩니다. 성호가 건넨 서류를 받아들고 나는 또 하나의 거래를 성사시킨다. 매출 50억을 넘기기 직전. 누군가는 작은 규모라 하겠지만 나에겐 내 전부를 걸었던 싸움이었다. 처음부터 가진 게 없었다. 부모님이 물려준 것도 없고 누구처럼 뒷배도 없었다. 가진 것이라곤 밤새워 일하는 체력 하나와 어떻게든 버티자는 근성 하나. 사람들은 날 유쾌하다고 말한다. 술자리에선 잘 웃고 농담도 잘하고 일할 땐 치밀하고 냉정하다. 하지만 그건 일부일 뿐이다. 나는 ISTP. 내 사람들에겐 따뜻하지만 모르는 사람에게는 철저히 선 긋는다. 딱히 사람을 믿지 않았다. 그런 내게도 유일하게 마음을 열게 만든 사람. 그게 지은이었다. 내 회사보다는 규모가 작았지만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B사와의 미팅이 예정돼 있었다. 거래처 미팅이야 늘 있던 일이었고 난 평소처럼 스케줄을 정리하고 약속 장소에 나갔다. 당시엔 무슨 계약 내용이었는지조차 선명하게 기억나지 않는다. 대신 그날 처음 마주친 한 여자에 대한 인상만은 지금도 생생하다.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한 여자가 내 쪽을 힐끔 바라봤다. 긴 머리에 자연스러운 웨이브, 흘러내릴 듯한 실루엣의 셔츠, 그리고 단정하게 정리된 외모 속에서도 풍기는 당당한 섹시함. 솔직히 말해 처음엔 업무에 집중하기가 힘들 정도였다. 회의는 예상보다 빨리 끝났다. 그녀는 명함을 내밀며 밝게 웃었다. 한지은, B사 영업팀. 그날 그녀의 명함을 받고 돌아오는 길에 나도 모르게 휴대폰 뒷면에 조심스럽게 그녀의 번호를 저장했다. 괜히 연락하면 실례일까? 이런 감정 참 유치하네. 하지만 이상하게도 지워지지가 않았다. 그날 이후 우린 몇 차례 더 미팅 자리에서 마주쳤다. 업무 얘기를 빌미로 연락을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커피 한 잔, 저녁 한 끼로 이어졌다. 그녀는 정말 눈에 띄는 여자였다. 누가 봐도 고개를 돌릴 만큼 화려한 외모, 자신감 넘치는 말투, 하지만 허투루 가벼워 보이지 않는 태도. 그런 매력에 난 점점 더 빠져들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가 그녀를 기다리고 그녀를 다시 만날 미팅을 고대하고 있었다. 정작 그녀는 그런 내 감정을 쉽게 받아주지 않았다. 도윤 씨, 나 그렇게 쉽게 마음 주는 사람 아니에요. 난 연애 생각 없어요. 진짜 오래 안 했어요. 그녀는 늘 선을 긋듯 말했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이런 여자 다시는 못 만날 것 같았고 어쩌면 지금이 아니면 안 될 것 같다. 진심을 보여주면
언젠가 마음을 열어줄 거라 믿었다. 학창 시절. 솔직히 나도 인기가 없는 편은 아니었다. 운동도 제법 하고 얼굴도 어디 가면 빠지는 얼굴은 아니었으니까. 하지만 성인이 되고 사회라는 현실에 부딪히면서 그 모든 자만은 빠르게 무너졌다. 돈이 필요했다. 성공해야만 했다. 그렇지 않으면 남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걸 너무 일찍 알아버렸다. 그때부터 나는 오직 일에만 매달렸다. 처음 시작은 작은 거래, 작은 수익. 하지만 밤을 새우고 사람들에게 머리 숙이고 계속 앞으로 나아갔다. 그게 내 방식이었다. 그리고 그 길 위에 연애는 없었다. 사랑? 예전엔 그런 것도 해봤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감정 소비, 억지 웃음, 의무적인 안부. 연애는 점점 필요한 일이 되어버렸다. 형식적인 말과 억지스러운 배려가 반복되면서 결국 난 연애 자체의 회의감을 느끼게 됐다. 그런 내 앞에 한지은이 나타났다. 그녀는 첫눈에 봐도 놀라운 여자였다. 믿기 어려울 만큼 아름다운 얼굴. 무심한 듯 말하지만 자신감이 넘쳤고 스치는 눈빛 하나에도 나를 흔들어 놓을 만큼 강렬했다. 내가 부자나 재벌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부족한 삶이라 말할 수는 없는 정도였다. 작지만 내 이름으로 된 집, 차, 예금. 누군가에겐 초라해 보일 수 있어도 내겐 피땀으로 만든 자산이었다. 그리고 이제는 나이도 슬슬 결혼을 생각할 때가 되었고 누군가와 정착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하지만 지은이는 그런 현실적인 계산으로는 다가갈 수 없는 여자였다. 누가 봐도 만인의 연인이 될 법한 여자. 남자들의 시선을 자연스럽게 끌고 아무 말 없이 서 있어도 공간이 환해지는 그런 여자. 나는 그 여자를 갖고 싶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 여자의 마음을 얻고 싶었다. 쉽지 않았다. 그녀는 날 쉽게 받아주지 않았다. 당연했다. 그녀가 어떤 여자인데. 그래서 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했다. 작은 선물부터 시작해 그녀가 좋아한다는 꽃을 준비했고 서프라이즈 이벤트도 했다. 비 오는 날엔 우산을 들고 찾아가고 생일이 아닌 날에도 조용히 케이크를 보내기도 했다. 처음엔 살짝 미소만 짓던 그녀가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어가는 걸 느꼈다. 그게 행복이었다. 사람이 사람에게 설레는 감정. 내가 놓아버렸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다시 살아나는 순간이었다. 그렇게 나는 그녀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 정말 오랜 시간 진심으로 매달렸다. 그렇게 5개월. 거절당해도 밀려나도 포기하지 않고 다가간 시간 끝에 지은은 결국 내 손을 잡아줬다. 그날 우리 한번 만나봐요. 그녀의 말은 내 심장을 세게 때렸고 그날 이후 나는 세상을 다 가진 사람처럼 살았다. 지은이와의 연애는 진심이었다. 처음 만난 날도, 처음 손 잡은 날도, 처음 사랑해 라고 말한 날도 하나하나 기억날 만큼 소중했다. 하지만 그만큼 불안하기도 했다. 그녀는 워낙 눈에 띄는 여자였다. 어딜 가도 시선을 끌고 남자들의 연락이 끊이질 않았다. 그녀의 인스타그램에는 내 사진 하나 올라오지 않았다. 함께했던 여행 사진도
웃으며 마주 본 순간도 모두 그녀의 피드엔 없었다. 대신 누군가가 보내온 DM 속 그녀의 이름, 좋아요 수백 개가 달린 셀카 속 그 미소가 자꾸만 내 신경을 긁었다. 말을 꺼내면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내가 연예인이야? 굳이 공개할 필요 없어. 오빠가 나 믿는다며. 믿었다. 정말 믿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수록 내 마음 한편엔 서운함이 차올랐고 그건 결국 다툼으로 터지곤 했다. 넌 왜 그렇게 나를 감추는 것 같아? 그냥 다른 여자들은 남자친구 사진도 올리던데. 이해 못하는 건 아니야. 근데 나도 남자잖아. 지은은 답답하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걸로 또 싸우게 될 줄은 몰랐네. 나는 지금도 충분히 오빠한테 마음 주고 있어. 그 말을 들으면서도 내 안의 서운함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우리는 사랑하면서도 자주 부딪혔고 서로를 아끼면서도 서로를 의심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녀를 놓고 싶지 않았다. 그만큼 그녀를 사랑했고 그녀 역시 가끔은 그런 내 마음을 알고 있는 듯 아무 말 없이 손을 꼭 잡아주곤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해서 지은이를 진심으로 사랑했다. 그녀도 처음보다는 조금씩 마음을 더 열었고 예전보다 자주 웃고 조금은 나에게 기대는 법도 알게 된 것 같다. 정말이었다. 우린 서툴렀지만 사랑했다. 상처도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 지겨움일까? 아니면 서운함, 혹은 작은 복수심 같은 감정. 명확하진 않지만 여러 가지 감정이 내 안에서 교차하던 그 무렵이었다. 항상 조용히 웃으며 가족들을 챙기던 사람. 모든 걸 감내하면서도 내색하지 않던 사람. 내가 무심코 흘려보내던 그 존재. 지은의 언니, 한소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한 건 그때쯤이었을지도 모른다. 2년이라는 시간. 때론 싸우고 때론 헤어지자고 했지만 결국 우리는 서로를 포기하지 않았다. 우리의 목표는 같았다. 지금은 힘들어도 언젠가는 함께 웃자. 그래서 돈도 많이 벌고 미래를 그리고 서로를 위해 참아냈다. 평범한 어느 주말. 그날은 평범한 주말이었다. 지은이 말하길 언니네랑 같이 캠핑 가자고. 처음엔 내키지 않았다. 일도 밀려 있고 지은의 가족을 처음 뵙는 자리. 언니와 언니의 남편 그리고 아이들까지. 내심 부담스럽다고 느껴졌다. 그런데 지은의 특유의 투정부림에 결국 나는 짐을 들고 나섰다. 그리고 그날 나는 그녀를 처음 봤다. 한소은. 처음 뵙겠습니다. 이도윤입니다. 아, 예, 한소은이에요. 지은이 언니. 처음 인사할 땐 별 감정 없었다. 그저 지은이 언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하지만 캠핑장에 앉아있던 그녀를 바라보며 난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지은이와는 다른 분위기. 꾸미지 않아도 자연스럽고 단정한 모습. 아이들에게 부드럽게 말하던 그 표정. 가끔 웃을 때 살짝 눈썹이 올라가며 생기는 주름까지. 왜 그런 게 눈에 들어왔을까? 여자로서가 아닌 그저 그 사람 자체가 좋아 보였다. 그 이후로도 자주 마주쳤다.
나와 지은이는 사귄 지 6개월이 채 되기 전에 동거를 시작하였는데 언니네 가족이 살고 있는 동네 아파트로 입주하였다. 월세이지만 둘이 함께 생활하는데 부족함은 전혀 없었다. 걸어서 5분 거리, 왕래가 잦을 수밖에. 조금은 이상한 감정이 들었던 그 캠핑을 시작으로 주말이면 캠핑, 외식, 모임 등 다양한 주제로 모이기 시작하였다. 언제부터였을까? 지은이를 보고 있으면서도 소은 씨가 떠올랐다. 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나는 지은이를 많이 사랑하니까. 즐겁게 느껴지는 티타임. 나는 대표이다 보니 직원들보다 비교적 시간을 유연하게 쓸 수 있었다. 지은이 역시 영업직이라 사무실에만 묶여있는 스타일이 아니었고 한소은 씨는 육아와 살림을 병행하느라 늘 바빴지만 시간을 쪼개면 짬짬이 만날 여유는 있었다. 자연스럽게 우리 셋이 모이는 일이 많아졌다. 주말 캠핑이나 가족 외식뿐 아니라 평일 낮에도 가끔 커피 한 잔. 지은은 그런 자리를 좋아했다. 본인의 남자친구와 언니가 잘 어울리는 게 보기 좋다며 종종 둘 사이에 앉아 웃음을 터뜨리곤 했다. 사실 나도 그 분위기가 나쁘진 않았다. 소은 씨는 생각보다 편한 사람이었다. 지은이랑은 다르게 말이 빠르거나 쏘는 스타일도 아니고 가끔 어색한 농담에도 잘 웃어주고 조곤조곤한 말투가 듣기 좋았다. 나이도 나와 같아서 말도 점점 편해졌고 처음엔 조심하던 말끝에 존댓말이 섞이기도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자연스럽게 말을 놓기도 하였다. 그녀는 생각보다 이야기가 많은 사람이었다. 말이 많다는 게 아니라 삶 속에 담긴 이야기가 깊다는 뜻이다. 도윤 씨, 애들 학원비가 월세만큼 나와요. 남편 월급으로는 빠듯한데 말하면 또 한숨부터 쉬니까. 사는 게 점점 버거운데 그냥 참고 살아야 하나 싶어요. 가끔은 내가 여자라는 사실조차 잊혀질 때가 있어요. 그녀의 말엔 원망보다 체념이 더 많았다. 남편 이야기를 할 때면 표정이 꼭 밤하늘처럼 무표정해졌다. 사랑이요? 그런 건 언젠가부터 없었어요. 요즘은 그냥 생존, 책임? 그런 느낌이에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엔 늘 장을 보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을 잊지 않았다. 나는 그런 그녀가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다. 어떤 감정인지 처음엔 몰랐다. 그저 안쓰럽고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이라 여겼다. 그 무렵부터 이상한 습관이 하나 생겼다. 백화점에 들르면 늘 지은이 선물을 사곤 했는데 그날따라 시선이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다. 이건 언니 스타일인데? 이 니트는 소은 씨가 입으면 참 잘 어울리겠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지은이 거에 더해 소은 씨 것도 하나씩 챙기게 됐다. 처음엔 그랬다. 그냥 고마운 마음에서. 자주 봤으니까 어른스러운 배려지 뭐. 이유를 갖다 붙이며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녀가 내게 조심스레 말했다. 이건 도윤 씨가 사준 거예요? 지은이가 아니라? 나는 잠시 머뭇거리다 웃으며 말했다. 그냥 어울릴 것 같아서요.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웃었다. 그런데 그 웃음 속에 기쁘다거나 어색하다거나 혹은 슬프다는 감정이 섞여 있는 것 같아. 나는 한참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때 알았다. 내가 무언가를 착각하고 있다는 걸. 아니, 착각이라기보단 감정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으려 애써 부정하고 있는 걸지도. 그녀를 여자로서 좋아하는 건 절대 아니었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믿고 싶었다. 하지만 왜? 백화점에 갈 때마다 그녀 생각이 날까? 왜? 그녀의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마음이 쓰일까? 왜? 그녀가 힘들다며 잠깐 숨 돌리는 순간에도 나는 그녀 곁에 있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걸까? 정말 왜일까? 어느 날 오후, 회사에 큰 일정이 없어 오전 업무만 마치고 퇴근하게 됐다. 이런 날은 드물었다. 지은이는 영업회의로 바쁘다고 했고, 적어도 6시가 넘어서야 퇴근할 수 있다고 했다. 오후 시간이 텅 비었다. 평소 같았으면 회사 일이나 다른 미팅으로 시간을 채웠겠지만, 이상하게 오늘은 아무것도 하기 싫었다. 생각 없이 드라이브를 하다 문득 떠오른 얼굴. 소은 씨. 지금쯤 혼자 있을까? 아이들은 학교에 있을 테고, 상훈 형님은 직장에 나가 있을 시간. 점심 같이 하면 좋겠다. 그 생각이 떠오르자 나도 모르게 핸드폰을 꺼내 들었다. 잠깐 망설였다. 혹시 부담스럽게 느끼진 않을까? 괜한 오해를 살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쳤다. 하지만 손가락은 이미 톡을 누르고 있었다. 혹시 점심 같이 하실래요? 답장은 예상보다 빨리 도착했다. 좋아요 제부 저도 마침 배고팠어요. 그 메시지를 읽는 순간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다. 이런 미소 오랜만이었다. 단순한 한 끼 식사일 뿐인데 마음이 이상하게 설렜다. 픽업하러 갈게요 라고 보내고 차를 몰았다. 뭘 먹을까 고민하다가 평소에 잘 가지 않던 근사한 레스토랑이 떠올랐다. 점심엔 비교적 조용한 분위기라 괜찮을 것 같다. 차에 탄 그녀는 편안한 옷차림이었다. 아이보리색 가디건에 청바지. 화장은 거의 하지 않았지만 햇빛을 받아 맑아 보이는 얼굴이 유난히 단정했다. 어우, 이런데 처음 와봐요. 자리에 앉으며 그녀가 말했다. 살짝 오묘한 표정이 느껴졌다. 부담스러운 걸까? 내가 너무 과했나 싶어 살짝 걱정됐다. 하지만 주문을 마치고 평소처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분위기는 금세 편안해졌다. 도윤 씨, 예전부터 느꼈는데요. 그녀가 말을 꺼내며 웃는다. 가끔 너무 젠틀해서 오해할 뻔했어요. 어떤 오해요? 그냥요 뭐. 그런 오해요.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지만 내 심장은 아주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반응하고 있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 식당 입구 계단이 젖어 있었다. 그녀가 구두를 신은 발로 조심스럽게 내려오던 찰나. 조심해요. 순간. 그녀가 비틀거렸고 나는 반사적으로 그녀의 손목을 잡아당겼다. 내 팔 안에 그녀가 안기듯 들어왔다. 가까웠다. 너무 가까웠다. 그녀도 당황한 듯 내 시선을 피했다. 나는 그녀를 놓지 못했고 그녀 역시 바로 물러서지 않았다. 아주 짧은 순간. 하지만 그 몇 초가 너무 길게 느껴졌다. 괜찮아요? 조심스레 물었고 그녀는 작게 웃으며 말했다. 네, 제부 덕분에 살았어요. 히읗. 제부라는 단어. 평소에도 자주 놀리듯 말하는 호칭인데
왜 그 순간은 그녀의 입술에서 나온 그 말이 자꾸 마음에 걸렸을까? 차로 돌아오는 길.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색하지 않은 침묵. 하지만 말보다 많은 것이 오가는 시간. 그녀를 데려다주고 차문을 닫고 돌아서는데 백미러 속 그녀가 잠시 나를 바라보다 조용히 현관 안으로 사라졌다. 그날 이후 내 머릿속엔 이상한 잔상이 남았다. 그녀의 체온, 숨소리, 그리고 가슴 가까이에서 느껴졌던 조용한 떨림. 이건 단순한 걱정일까? 그 이상일까? 처음이었다. 둘만의 시간. 그저 우연이었지만 분명히 그 순간 우리는 서로에게 닿아 있었다. 설렘이었다. 그 떨림은 아주 오래전 내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좋아하게 될 때 느끼던 감정과 닮아 있었다. 하지만 이건 아니지. 지은이를 사랑한다. 그건 분명하다. 그런데 왜 그녀가 떠오르는 거지? 혹시 나 혼자만의 감정일까? 아니면 그녀도 같은 떨림을 느꼈을까? 그녀의 눈빛, 짧게 머문 침묵, 그 조심스러운 숨결. 모든 게 착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나는 지금 선을 넘고 있는 걸까? 아니면 이미 마음은 그녀를 향해 조용히 기울고 있는 걸까? 슬레이트 이와 예고 그녀의 시선, 한소은. 그날 그녀의 마음에도 조용한 파문이 일었다. 절대 안 돼. 말도 안 되는 일이니까. 남편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감정. 동생에게조차 들키면 안 되는 떨림. 그저 착한 아내, 성실한 엄마로만 살아왔던 그녀의 일상 속에 그 남자가 들어왔다. 우연처럼 다가온 단둘의 시간. 조금은 따뜻했고 조금은 위험했다. 과연 그녀는 어떤 감정일까요? 도윤의 착각일지 아니면 서로가 교환한 감정이었을지. 2화 여주 시점 기대해주세요. 1화를 마무리하며 다음 이야기 여자 주인공 시점으로 2화가 연재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1화를 보시고 응원 메시지 댓글도 달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